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형외과 이영구입니다. 오늘은 레그페인입니다. 보통 관절 부분은 관절이라고 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지만 의외로 다리 부분은 그냥 근육통이려니 하고 생각해서 치료를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레그페인도 다양한 원인이 있고 그에 따라 치료를 하게 되면 잘 치료가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물리치료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드에 계시는 여러 트레이너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동선수에서 레그 페인, 이와 관련돼서 우선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검색을 보면 메디알 티비알 스트레스 신드롬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밖에 크로닉 익서셔널 컴파트먼트 신드롬, 스트레스 프랙처, 너브 엔트런먼트, 그리고 포미티 아트리 엔트런먼트 신드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 검색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징적으로는 신 스플린트라는 단어가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논문을 검색해봐도 비슷한 결과를 보입니다. 칼프 머슬 스트레인과 함께 크로닉 익설셔널 컴파트먼트 신드롬, 그리고 그 밖에 예상할 수 있는 질병군들이 나옵니다. 이 책은 스포츠의학이란 교과서입니다. 저는 이 책을 한글과 영문책을 모두 보았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글판이 상당히 영문판의 직역을 잘 해 놓으셨습니다.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근본 강의는 주로 이 교과서를 정리하여 만들었습니다. 레그페인을 공부하다 보면 우선 신스플린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정강이 통증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레그페인이라고 하시면 다음에 네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즉 내측 경골 피로골절, 경골 전방 피지부 피로골절,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 만성 구획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클리니컬 어프로치를 보시게 되면 우선 잘생기는 병태 생리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스트레스, 바스쿠라 인서피션시, 인플라메이션, 구획 내압의 증가, 너브 엠프라먼트 신드롬 등이 있습니다. 보시는 특히 컴파트먼트 신드롬이 잘생기게 되는데 보시는 사진처럼 다리에는 4개의 구획으로 나뉘게 됩니다. 안테리어, 라테랄, 포스테리어는 2개의 컴파트먼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우측 사진을 보시면 그 안에 근육이나 신경, 혈관 등이 존재하게 되고 그 구획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신경이나 혈관에도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라테랄 컴파트먼트의 구획 증후군의 경우는 페리니얼 러브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디포스테리어의 컴파트먼트의 구획 증후군의 경우는 티비아 너브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표는 각 질병의 특징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상식적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일부를 보시면 스트레스 프랙처의 경우는 골절이니까 튜닝포크 같은 진동에 예민하게 됩니다. 크로닉 컴파트먼트 신드롬의 경우는 운동량이 늘면서 더 나빠지게 되므로 운동 시 더 악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라동맥 폭착, 너브 엔트라먼트 신드롬의 경우는 MR 안지오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염좌 같은 건 당연히 엔세드나 냉침질에 의해 증상이 완화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슬라이드 하나로 귀결이 되고 이 진단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히스토리를 보시게 되면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상식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생긴 통증이 있다. 그럼 당연히 골절이나 건파열 같은 급성 질환을 우선 의심하게 됩니다. 외부 충격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스 프랙처 등을 고려하게 되며 운동에 의해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CACS, 즉 크로닉 익설셔널 컴파트먼트 신드롬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엔세드나 얼음 등의 호전이 있다면 건염 등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학적 검사를 보면 우선 압통이 중요합니다. 아나토미를 알고 압통의 위치를 알게 되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하지 정렬 상태, 능동 수동 운동, 저항 운동 기능 평가, 촉진 특수 검사 등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레그페인의 진단에서는 아웃컴 메저를 하는 게 거의 없는데 딱 하나 메디알 티비아 스트레스 신드롬 스코어라는 게
비교적 정확한 스코어링이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의 검사로 라디오그래프, MR, CT, 스캔, 혈관 조영술, 초음파, 핵의학 검사 등이 있고 본스캔 등은 스트레스 프랙처나 메디알 티비알 스트레스 신드롬을 진단하기에 좋습니다. MRI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프랙처나 메디알 티비알 스트레스 신드롬, 머슬 스트레인, 머슬 허니아, 튜머 등을 진단하기에 용이하고 마지막으로 MR 안지오 같은 경우는 포미티알 아터리 엔트러먼트 신드롬을 진단하기에 용이합니다. 만성주 고액 증후군의 검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구획 내 압력을 측정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임상적 팁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저구획 내압이 15mm 머큐리 초과이고 운동 후 1분 내압이 30mm 머큐리, 운동 후 5분 구획 내압이 20mm 머큐리를 초과한 경우에는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검사로는 근전도, ABI, 정맥 도플러, 그 밖에 다양한 추가 검사 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드릴 레그페인의 크게 4가지가 가장 흔하고 중요하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디알 티비알 스트레스 신드롬 프랙처입니다. 스트레스 프랙처가 주로 경골의 후 내면에 존재하게 되고 주로 중간 부위나 말단 부위, 접합 지점에서 잘 발생하게 됩니다. 특징을 보시면 스트레스 프랙처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특징으로는 운동으로도 악화되지만 가만히 있어도 아파지게 됩니다. 특히 스티프한 케이브 스풋에서 롱보디 로딩이 올라갈 때 잘 발생하게 됩니다. 원인도 다양하지만 상식적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즉 원인들은 쉽게 말해서 로딩이 증가할 만한 상황입니다. 치료 계획은 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로딩을 줄일 만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즉 공기압 보조기라든가 수영 사이클 등의 롱본의 로딩이 많지 않은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재발의 방지가 중요하고 원인이 어떤 건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과도한 훈련 때문인지 생력학적 원인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훈련이면 일단 훈련량을 좀 줄이면 되고 생력학적인 원인이라면 그 원인을 줄일 수 있는 수술 등이나 보조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티비아 너브의 안테리어 코텍스의 스트레스 프랙처입니다. 이쪽은 디스트랙션 포스를 먹는 곳이기 때문에 우선 잘 유압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특징적으로 방사선 검사상 드레디드 블랙 라인이라는 특징적인 선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측에서 보시는 선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엑스레이 등을 보실 때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치료는 마찬가지로 압력을 줄일 수 있는 공기압 보조기 같은 치료가 있으나 이 질환은 우선 불리압이 잘 생기기 때문에 정환되면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야 하는 나쁜 병입니다. 세 번째로 메디알 티비알 스트레스 신드롬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질환은 골절은 아니고 경골과 근육 사이에 근막 또는 골막의 손상과 염증 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쪽으로 통증을 일으키고 검사도 압통이 특징적입니다. 이 질병은 골막의 염증이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준비 운동을 많이 하면 통증이 조금 낫고 오히려 운동할 때보다 운동 후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질환은 골절은 아니면서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만한 경우입니다. 즉 바이오메카니컬하게 보면 풋의 프로네이션과 플랫풋이 동반된 경우에는 메디알 티비아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메디알 티비알 스트레스 신드롬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의 본 스캔을 보시면 티비아의 메디알에 지속적으로 하드 업테이크가 된 걸 보시게 되고 이 경우 진단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치료는 우선 근막에 생긴 염증이니까 미리 스트레칭 등 준비 운동을 한다거나 휴식, 엔세드 등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또한 메카니컬하게 이상이 있다고 하면 깔창이라든가 공기압 보조기라든가 하는 치료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운동성 구획증후군이라고 해서 CSS라고 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파트먼트에 운동을 하면서 압력이 올라가서 발생하는 증후군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압력이 증가할 수 있는 상태의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장거리 운동선수나 에어로빅 트레이닝 선수 같은 분들한테 잘 생깁니다. 따라서 특징적으로 양쪽으로 발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질환은 특히 병리학적으로 좀 보시면 좋은데, 우선 과도한 염증은 섬유화를 일으키고요, 주위의 근막의 탄성을 감소시킵니다. 이런 상태에서 환자가 운동할 때 근육이 하이퍼트로피가 되면 압력이 올라가게 되어서 통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임상 증상은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예상할 수 있는 상태의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압력이 올라갈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아파지게 됩니다. 쉴 때는 괜찮았다가 운동을 하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가장 흔한 구획으로는 전방 구획이 있고, 당뇨병이 발생하면 이러한 증후군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각각의 특징을 보게 되면 우선 딥 포스terior 컴파트먼트는 아시겠지만 티비아 너브가 있고 플렉서 텐던이 있으니까 이러한 곳이 이상이 생겨서 발생 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비아 너브 컴파트먼트 신드롬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운동 중에 25에서 30mm 머큐리가 넘게 압력이 올라가거나 10mm 머큐리 이상 압력이 올라가고 그 후 휴식 시에 감소해야 하는데, 그때도 지속적으로 25mm 머큐리 이상 올라갈 경우 진단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지만 압력을 낮춰줄 만한 운동이나 치료를 하면 됩니다. 즉, 운동을 줄이거나 연부조직 시술을 한다거나 마사지를 하고 필요시 드라이 니들링 등을 하기도 하고, 안되면 수술적 치료도 고려합니다. 수술은 근막절개술보다는 근막절제술의 결과가 조금 더 좋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전방 및 라테랄 컴파트먼트 신드롬도 비교적 비슷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특히 라테랄 컴파트먼트에는 페로니얼 러브가 있으니까 페로니얼 러브 신드롬 등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도 후반과 비슷한 치료를 하게 되지만 우선 앞쪽과 외측의 압력을 낮출 수 있는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즉, 전경골근의 부하를 줄이기 위한 미드풋을 이용한 착지, 포포 스트로크가 전방 구획 압력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급성 구획 증후군이 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스포츠적 응급이라서 압력을 낮출 수 있는 치료를 빨리 해주셔야 합니다. 수술은 근막 절제술보다는 근막 절제술을 보통 권하지만 결과가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술 후 재활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되지만 중요한 건 수술 후 4에서 6주 후에 가벼운 조깅, 그리고 전체 운동 경기 참가는 한 다리의 경우는 6에서 8주, 양다리는 8에서 12주 정도로 잡아야 결과가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그 페인의 원인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레그 페인의 흔한 원인으로는 주로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 경골 전방 피질부 피로 골절,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 만성 구획 증후군 등이 존재합니다. 우선 골절과 비골절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골절의 경우는 골절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고려하고,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의 경우는 충분한 휴식과 비수술적 치료 및 보조기 등과 함께 충분한 준비 운동이 필요하고, 만성 구획 증후군의 경우는 압력 측정이 중요하며 필요시에는 수술적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